아이들이 뛰어노는 초등학교, 정막이 흐르는 도서관,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가장 일상적인 풍경을 지나는 이 버스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하철이 닿지 않는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 끝, 그곳엔 늘 우리가 몰랐던 진짜 부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땀 흘려 걷는 대신 133번 버스에 몸을 싣고 도심의 가파른 언덕을 편안하게 올라보려 합니다. 정류장 이름만 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던 현지인 명소와 맛집, 버스만이 데려다 줄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정류장에서 내리고 길을 걸으며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거대한 지붕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 부산 연제구의 연제공영차고지입니다. 거대한 함성이 머물던 경기장을 뒤로하고 찾아온 이곳엔 운행을 마친 버스들이 거친 숨을 고르며 다음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133번 버스,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33번 버스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웅장함을 뒤로하고 연제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해 부산의 중심을 크게 한 바퀴 도는 순환 노선입니다. 최근 개통한 만덕 초읍 터널을 시원하게 통과하여 신만덕과 덕천역을 지나고 백양대로를 따라 사상을 거치고 도심의 심장부인 서면, 푸른 쉼표가 되어주는 어린이대 공원까지 부산의 주요 거점들을 크게 한 바퀴 돕니다. 터널과 삼복도로 그리고 도심의 번화가까지 모두 품은 노선. 부산의 모든 얼굴을 품고 달리는 이 노선을 따라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가장 먼저 내린 곳은 만덕의 백양초등학교 앞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문득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이곳은 바로 방탄소년단 전국의 모교이자 많은 팬이 그의 자취를 느끼기 위해 찾는 성지입니다. 비록 오늘은 조용한 골목이지만 곳곳엔 월드스타의 어린 시절 추억이 여전히 숨쉬고 있는 듯합니다. 어린 시절의 발자취가 담긴 전국 로드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겨봅니다. 걷기 시작한 지 약 2분째 발 아래로 동화 같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주황색, 초록색 지붕들이 장난감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 만덕 레고마을. 누군가의 평범한 동네가 팬들에겐 꼭 오고 싶었던 그림 같은 풍경이 되는 곳입니다. 동화 같은 레고마을 산책을 마치고 동네 주민들의 발걸음을 따라 발길을 옮겨봅니다. 도착한 곳은 낮은 주택과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평범한 골목 안. 동네 사람들도 웨이팅한다는 찐 로컬 맛집이 숨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그릇을 탈출할 기세로 쌓인 산더미 돈가스, 그리고 단짝처럼 함께 나오는 쫀득한 수제비입니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에 감탄하고 있을 때쯤 옆자리 이모님이 이것도 맛보라며 쫄면이 담긴 접시 하나를 건네십니다. 계획엔 없던 별미와 따뜻한 인심이 더해지니 마음까지 아주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배가 부르니 소화도 시킬 겸 좀 걸어야겠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만덕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133번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도 있지만 방금 들렀던 식당에서 워낙 가까운 거리라 기분 좋게 골목 구경을 선택했습니다. 도서관에 다다를 때쯤 도심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낭만적인 만덕동 은행나무 길이 발길을 이끕니다. 지금은 싱그러운 5월이라 온통 초록빛 터널이지만 이 푸른 생동감을 느끼며 걷는 기분도 꽤 근사합니다. 물론 노란 은행잎이 가득 찬 황금빛 거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11월에 다시 오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길은 도서관을 지나 산책로 끝에 있는 백양공원 독서테마공원까지 쭉 이어집니다.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아봅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을 느끼며 즐기는 여유로운 오후.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에 이런 쉼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여백을 즐기고 나니 다시 입이 심심해집니다. 다시 133번 버스를 타고 북구의 중심 구포시장 정류장에 내립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5일장답게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왁자지껄한 삶의 활기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면 고소한 기름 냄새와 정겨운 상인들의 목소리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갓 튀겨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꽈배기와 살얼음 낀 식혜를 양손에 들고 시장 바이브를 만끽해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낡은 간판들 사이로 현대적인 간식들이 공존하는 묘한 재미가 있는 곳. 이 북적거리는 시장통을 걷다 보면 어느새 시장 입구 쪽 탁 트인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맛있는 간식을 즐기며 시장 입구를 빠져나옵니다. 번화한 구포시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고개를 들면 거짓말처럼 거대한 보행교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준공된 부산 최장의 보행교 금빛 노을 브릿지입니다. 이곳은 단절되어 있던 구포시장과 낙동강변의 화명생태공원을 하나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약 4층 높이의 거대한 다리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 옆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걷기 싫어하는 뚜벅이들도 아주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다리 위로 올라서는 순간 시야를 가로막던 건물들이 발밑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180도로 시원하게 뚫린 낙동강의 압도적인 비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발밑으로는 구포역 철길이 지나가는데 운이 좋다면 노을을 등지고 달리는 기차의 낭만적인 모습도 담을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이 금빛 노을일까 궁금해하며 걷다 보면 금방 그 답을 찾게 됩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서쪽 김해 하늘과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수면이 온통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기 때문입니다.
일몰 30분 전부터 전망대에 자리를 잡으면 하늘과 강이 같은 색으로 겹쳐지는 압도적인 장관을 온전히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낙동강 노을의 여운을 뒤로 한 채 다시 133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보라와 사상을 지나 버스가 서면의 중심가로 들어서자 창밖은 어느새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버스 창가에 기대어 앉아봅니다. 길게 늘어선 차들과 버스 정류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니 비로소 퇴근길의 익숙한 풍경이 떠오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심의 야경을 등받이 삼아 잠시 감성에 젖어봅니다. 빌딩 숲을 지나면 또 다른 숲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도심 속 푸른 쉼표 어린이대 공원입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이 시간, 숲길 사이로 번지는 은은한 조명이 낮과는 또 다른 아늑함을 선물합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 마지막 산책을 즐기며 여정을 갈무리합니다. 아이들의 초등학교, 생기 넘치는 도서관, 왁자지껄한 전통시장, 부산의 일상을 담은 평범한 정류장 이름 뒤엔 이토록 아름다운 명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직 버스만이 데려다 줄 수 있었던 오늘의 여정, 어떠셨나요? 무심코 지나쳤던 익숙한 길들이 보석 같은 목적지가 되어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